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오늘도 또 어쩔 수 없이 좀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사실 오늘 열어놓은 지수까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 때까지는 조정을 받은 게 맞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열어두라고 말씀드렸던 지표까지의 그 근처에 포착은 됐는데 문제는 장의 지금 그 흐름과 강도가 정말 지속적 하락을 진행 중이다 라는 게 일단 굉장히 문제가 되겠네요. 사실 그래서 지수는 예전 하단 대비는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굳이 말씀드리면 이때 2900대라고 보기에는 3100포인트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이렇게 올라와 있긴 합니다. 지수가 3100포인트 정도에서는 60선이 많이 올라와 주고 했다는 것은 있어요. 하지만 공매도가 또 오늘 또 시장에서 그렇게 괜찮다 미미하다라고 했던 언론이 박살날 정도로 그냥 엄청난 그 좀 코스닥 대형주들 위주로 공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죠. 네. 코스닥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고 제가 봤던 기준점에는 오늘 사실 깨지면서 끝났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본 수치까지는 여기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내일 또 약 하락하고 바로 반등을 해주든가 아니면 내일 장에는 반등을 해줘야 된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락을 보면 음봉이 5일 출현했죠. 5일 출현. 그러니까 당장은 정말로 오늘도 이렇게 좀 약하게 보였지만 기술적 반등으로 한번 움직여 줄 수는 있지만 하락의 진정되는 아직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그 또 밑에를 열어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밑에 포인트까지 열어놔야 되는 이런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고 안 좋은 장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리라고 믿고 있어요. 일단 제가 그래도 제 영상을 좀 깊게 꾸준히 봐오신 분이라면 기본에 충실하셨다면 이 와중에서도 손실을 최소화하셨겠다라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자 예를 들어 어떤 얘기냐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매매 동향을 얘기하면서 매수 시간과 그 다음에 하락의 멈춤, 긴 호흡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얘기 드렸는데 사실 오늘도 그래요. 오늘 장도 보면 지수가 상승으로 올려줬다가 전부 다시 하락으로 반납을 하는 그런 지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나? 라고 하고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지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방을 그리러 갔다. 사실 오늘까지는 제가 지수가 빠지는 걸 확인하고 밑에 지지대 960선 언저리에 닿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닿고 가는 게 더 깔끔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닿아주고 좀 반등해주는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좀 근처에서 마무리되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하락의 강도가 너무 강하더군요. 사실 생각한 이상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천천히 진득하게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기분에 충실하셨다면 손실을 최소했다. 어떤 얘기냐면 항상 줍줍 구간입니다. 줍줍 구간이라고 얘기는 항상 드렸습니다.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 또한 이제 같이 어떤 개인 투자자로서 모비스나 현대차나 뭐 다른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은 끊임없이 매집을 해라 매수를 해라 줍줍해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저와 같은 그 그림으로 움직이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자 저는 이제 모비스와 현대차는 같이 묶어서 매수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모비스는 초기 물량 한 4% 정도 비중을 실었다고 말씀드렸고 현대차는 아직 실지 않았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오늘 사실 현대차나 자동차주가 큰 하락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반등을 해줬죠. 근데 사실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낙폭이 심했죠.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 당분간의
과대한 낙폭에 대한 반등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루짜리 신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오늘 장에 회복해주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큰 상승이 나왔다면 괜찮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현대차나 모비스를 가지고 있는 물량은 그 모비스 4%가 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분명히 분할 매수 기법도 말씀드렸고 선택사항이라고는 했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꾸준히 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평단가이실 수도 있고 더 밑에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부근이실 수도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 그래요. 하지만 저는 아직 초기 신물량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시장의 좀 안정을 보고 급하지 않게 긴 호흡 맨날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하고 굉장히 이럴 때는 좀 매수를 중단하고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포지션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저는 그 4%를 모비스를 보고 얘기 드릴 건데, 모비스를 좀 많이 물렸죠. 4%긴 하지만 어때서 밑에서 살 거긴 하지만 4%를 이 금액대 샀으니까 사실 하락폭은 꽤 셉니다. 하지만 저는 나머지 16%, 20%를 매매하는 것 중에 4%를 매수했고 나머지 16%는 아직 그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하루짜리 이틀짜리로만 확인할 수가 없고, 시장의 안정을 보고 차라리 이런 하락이 진정되고 5일선이나 이렇게 11선, 21선이 진정되면서 힘있게 올려줄 때 들어가도 사실은 늦지 않아요. 정말 제가 그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양은 적어지지만 조금 더 이런 불안정한 안전한 매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일 좀 장이 많이 밀리긴 하는데 내일부터는 시장 전체 지수가 반등의 기미를 보인다 라고 해서 내일 물량을 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게 전달이 잘 안 됐나? 뭔가 조금 표현이 부족했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긴호흡 천천히 급하지 않게 하시라는데 그날 정말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매직 구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말 그대로 이평선에 닿아 있는 기준이라든가 좀 이렇게 좀 도치가 나왔다든가 뭐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 사시는 건 좋아요. 계속 줍줍줍 할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 댓글을 보고 느낌을 봤을 때 싸하더라고요. 그냥 비중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비중이 과하게 빠르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손실이 짙어지겠죠. 사실 그게 제가 왜 그렇게 정리를 했냐면, 직장의 동료분들도 주식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왠지 싸해요. 오늘 금액이 사야 되고 내일 금액이 사야 되고 지금이 뭐 매수 찬스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그 장에 지금 되게 호흡이 빠르다. 호흡이 빠르기 때문에 급한 매수를 하고 그 비중 조절을 하지 못하고 그렇다. 그렇게 되면 되게 힘들어지고 길어져요. 그래서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하락장에 지금 경계를, 사실 좀 구독을 하셨던 분이라면 꾸준히 경계를 사실 이쪽부터 드렸죠. 많이 오르는 거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얘기 드렸고, 사실 저는 이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소량의 그 물량을 매집했던 거를 던졌다고도 얘기 드렸고 정리했다고도 얘기 드렸고, 약손실 한 거 정리한 거, 그 다음에 약수익 걷어들인 거,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죠. 많이 물려있는 거 그냥 홀딩, 밑에서 받치는 비중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정리해서 현금 보유를 하고 있고, 추가로 그 시장의 진정을 보고 매수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봤던 그 지수는 사실 오늘까지의 지수였어요. 하지만 지수를 다시 한번 또 열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조금 뭔가 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이 무너지면 종목도 필요 없다 얘기 드리는 거 드렸고, 이게 맥점이고 좋은 그 매수할 수 있는 금액대인데 지수가 흐르면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렸더니, 그 얘기 누구나 하겠다라는 악플을 제가 처음, 이제 악플 아닌 악플을 처음 듣고 좀 이렇게 좀 멈춰졌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은 이거죠. 일단 그 지수가 멈추는 구간, 자 주가가 멈추는 구간, 그 구간에서 그 살펴봐야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한 기준이죠. 제 채널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드렸을 때 뭐 기분 나쁘고 이런 건 아니고, 전달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체크를 다시 했어요. 내가 과연 전달을 잘하고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또 항상 방송에서 강조합니다. 시장이 먼저, 섹터가 두 번째, 종목이 세 번째. 매수는 오후에, 하락이 진정되기 전에는 관망, 천천한 긴 호흡. 굉장히 많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외치고 정말 방송을 지금 몇 달 하면서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거는 잘 이게 잘 제가 정말 좀 깊이 습관처럼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나 봐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매수하시는 것도 보고 댓글을 보면 좀 너무 서툴고, 서툴다는 게 그냥 너무 급하시다는 거예요. 매수하고 오늘 추매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보다 보면 추매할 구간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추매할 구간이 아니고, 그런데 하셨다, 그런 거에 좀 많이 좀 그랬고, 오늘도 오전에 좀 그 직장 동료가 주가가 아침에 좀 오전장에 오르니까 바로 시장에 가나보다 하고 매수를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오후장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혼자 생각을 했죠. 이게 정말 이게 하루짜리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루의 장을 보면 안 돼요. 하루가 아니라 좀 긴 호흡으로 보면 오늘 하루에 잠깐 받는 거, 잠깐 하락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루 움직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거죠. 오후장에 다시 그대로 다 반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그냥 하락이 진정된 다음이라든가, 예를 들어 SNS 택을 보면, 제가 예전에 일전에 얘기 드린 중인데 오늘 이거 SNS 택 보면서 좀 얘기 드릴 건데, SNS 택을 같이 보기 시작하다가 이때 하방을 그렸죠. 그리고 제가 바닥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말씀드렸던 날이 이날이에요. 이날이죠. 이날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날이냐면, 하락이 진정된 것 같고, 다음날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지만 힘이 있게 11선을 올려주고 상승이 나왔던 날이에요. 요 날입니다. 그래서 요 날 신규로 들어가거나 추천을 드리고 뭐 했던 거고, 자 장이 흐르기 전에 혹시나 이제 그땐 제가 좀 미스가 맞습니다. 확실한 미스가 맞아요. 근데 요때 부분에서 신규나 또 담아보실 수 있겠다라고 구간을 얘기 드렸는데, 여기서 시장이 무너진 것과 함께 정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의 자리에 있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요럴 때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이때 금액을 보신다 해도 분할적 접근이 맞는 것이고 맞는 거거든요. 분할적 접근.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자 SNS 택 보시면 지금 공매도 물량도 있을 수 있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지 않고 뭐 다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또 말씀드리는 맥점, 요때도 이날 바닥을 확인하고 쌍바닥에 얘기를 드렸고, 자 이렇게 보시면 또 보이시나요? 이번에 빠짐과 함께 3중 바닥 패턴이 나왔죠. 3중 바닥. 그러면 자 일단 그 금액적 메리트도 어느 정도 부담스럽지 않다. 고점보다 부담스럽지 않다. 그 다음에 반도체 전체적인 섹터의 조정이었다. 그리고 이 금액대를 지켜주는지를 좀 열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금액대에서는 정말 3중 바닥에 힘을 실어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나 분할을 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장이 하락이나 하방이 움직여 직감이 될 때면 이 추가로 샀던 물량을 다시 던질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SNS 택을 장을 좀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3중 바닥에도 한번 힘을 실어 볼까. 많이 빠질 만큼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고
단기적으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그 위치대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긴 호흡으로 좀 보시고 하시면 당장 며칠 하락이었지만도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서도 여유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딱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만 지켜주시면, 예를 들어 하락장을 예견할 수 없고 전체 하방을 다 맞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적은 금액, 조금 더 적은 비중, 조금 더 많은 분할을 하면서 안정적이게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하락장에 경험이 없으셔서 더 그러실 수 있고, 주식을 처음 해보셔서 그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계기로 어차피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공매도 때문에 좀 많은 종목이 빠지고 힘들어도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 드렸어요. 죽는 시장 아니라고 얘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매도 세력 때문에 당분간 주가들이 힘들고 망가져도 회복이 되고 올라간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매집 얘기 드린 거지, 매수 베팅할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분할을 하셔야 된다고 무조건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분도 계실 수 있고 금액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정말 제가 참 그런 부분은 전달을 못 드린 제 잘못일 수도 있고, 좀 안타깝게 지속적으로 방송해왔지만 아직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잘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 구독자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건 원치 않지만 그럴 수 있다 싶어서 더 신경 써서 봐야겠죠. 더 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 일단 해서 SNS 태그 받고, 자, 자동차주는 괜찮았어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좀 어느 정도. 자, 그 다음에 OCI 이런 거 얘기 드린 거예요. 이런 거 12만원 12만 5천원 얘기 드렸고, 그때 공격적 얘기 했으니까, 만약에 공격적 얘기를 드렸을 때 이때 담으신다면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 공격적이라는 그 금액대에서는 내가 사고자 하는 게 20%면 여기는 한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는 한 500만 원 300만 원 담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욕심이 나서 내가 많이 담았다. 그건 내 비중 실패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밑에서 살 수 있다. 그래도 편락간 중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2천만 원 살 건 2천만 원 다 샀다. 그럼 전 더 이상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고, 자, 12만 원 중반을 맥점으로 받고, 자, 하루 이틀 지켜주는 것 같았으나 오늘 또 한 번 하락이 나오면서 12만 1,000원이 나왔다. 사실 또 그래요. 이 종목만 보면은 맥점이고 뭐고 없는 것 같고 다 그렇지만,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또 얘기 드려요. 시장이 1번, 섹터가 2번이라고. 시장이 무너졌는데 종목이 뭐가 대단히 잘 가야 될까요? 나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자동차 많이 빠져서 그런 거고, 자, HSD 엔진은 경기 민감주 대장으로 이미 추천드린 종목이고, 이미 추천드려서 홀딩 의견 계속 드렸고, 홀딩 드렸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봐야 되는 게, 조선 대장주, 조선업 대장주들이 좀 고점 신호가 좀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장의 흐름 보시면서 불안하실 때 차익 실현하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SDI 마찬가지예요. SDI도 다 깨졌거든요. 뭐 정말 좋다는 뭐 주도주 다 무너졌다고요. 저도 SDI 매집했다 그랬고 갖고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50% 50% 나눠서 절반의 물량만 실었고 절반의 물량은 실지 않겠다 얘기 드렸죠. 차라리 70만원 안착해주고 이 매물대를 뚫어서 안착해줄 때 들어간다든지, 이 종목의 하방이 다져서 하방이 포착될 때 나머지 금액을 넣겠다 라고 얘기 들어서 나머지 50%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50%는 물려있지만 아직 저는 분할 매수 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고요. CJ 제일제당도 보면 제가 40만원 밑에 가면 기회죠 얘기 드렸고, 하루짜리지만 이렇게 다시 좀 큰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지지선 위로 올려줬죠. 하지만 말씀드렸죠. 하루짜리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40만원 밑에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40만원 밑에서 관심 있는 분은 충분히 초기 물량을 실을 수 있었다 라고는 할 수 있겠죠. 뭐 50%든 30%든 20%든. 근데 시장에 따라서 그것만 가져가도 수익은 수익이고, 아니면 초기 물량인데 주가가 다시 밀려서 한다면
다시 밑에서 평단가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급하실 이유가 없고 급하시면 안 돼요. 하나솔루션 마찬가지로 다 보이시죠? 종목 다 흐른 거.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갭이 미세하게나마 떠 있지만 이 갭마저 메꾸면서 내려왔죠. 그래서 45,000원. 지금 금액대 부담 없다 얘기 드렸죠. 사실 하나솔루션도 시간이 걸릴지언정 주가가 흔들리지언정 기간 차입니다. 가져가시면 무조건 큰 수익이 나와요. 지금 눌려있고 힘들고 그렇지만 요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들었지만 계속 매집 의견을 드렸고 요때 정말 지속적으로 드렸죠. 이때부터 4만원 후반부터 4만원까지 4만원이 올라오고 이날 또 매수 의견 드렸어요. 이날 21선 21선과 5일선을 11선을 전부 상승으로 솟은 이날 매수하시는 거다 그랬고 단기가 상승이 나왔죠. 이때 매수를 하셔서 이때 매도를 하셨어도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죠. 이게 안정적인 거예요. 바닥은 잡을 수 없지만 안정적인 때에 들어가서 수익을 깔끔하게 남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락이 진정되어 있지 않아서 바닥의 끝은 내가 잡을 수 없지만 안정적이게 돌아 올라가는 구간에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바닥을 정말 잡지 못할 때 계속 조금씩 사면서 모아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반복되면서 주가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계속 열어놓자고 얘기 드렸고 가지고 있는 건 손실이 쌓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안정을 확인하고 종목이 살아있다면 밑에서 충분히 신규적 물량을 실어서도 물려있는 금액을 빼와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제가 또 한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얘기 드릴 텐데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 정말 대표적인 사례로 제 채널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DB손해보험 추천드렸고 아무도 관심 없으셨지만 끊임없이 브리핑했죠. 자, 이때요. DB손해보험이 이때 42,000원 42,000원 부근 이때입니다. 이날 사가지고 이날 대충 이때 평단가를 거의 다 들어가요. 거의 다 한 2천만원 든다 그러면 이때 한 1,000만원 들어갑니다. 1,000만원 들어가요. 근데 주가가 바닥인 줄 알았죠. 찐 바닥인 줄 알았는데 정말 끝없이 빠집니다. 끝없이. 그래서 이때 바닥이 와서 요때쯤 추가적으로 살짝 물량을 담았다가 더 하방이 감지되고 다시 다 이 기존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내비두고 오히려 요렇게 돌려서 세워 나갈 때 이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때 두 번 나눠 가지고 추가 물타기랍니다. 물타기를 하죠. 추가 매수를 하죠. 그래서 평단가를 4만원 밑으로 내려버리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종목을 수익으로 크게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때 매물 구간 때 4만원 때 금액대 초반대 금액에서 전부 익절을 하고 나오죠. 익절하고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익절하고 나오고 이 종목을 또 하나 손해보험이었나요? 갈아타고 또 수익을 내죠. 그런 겁니다. 이런 위치예요. 이게 정말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바닥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더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구간에서 충분히 물량을 잘 실어서 금액대를 잘 설정하면 충분히 물린 금액도 수익으로 걷어 나간다 라는 거를 제가 증명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방이 확인되지 않을 때 정말 무분별한 물타기는 정말 큰 비중으로 늘어나고 마이너스만 늘어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줍줍줍줍 얘기 드렸던 거는 이때 다 사서 끝이 아니라 요럴 때 정말 소량 담아가지고 계속 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소량을 또 잘 못 받으실 수 있는데 어차피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자 1,000만원을 산다고 했는데 이때 500만원 샀는데 계속 주가가 빠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요렇게 반등을 할 것 같은 양봉날 뭐 100만원 추가 산다든지 또 빠졌는데 이때 100만원 산다든지 이때 100만원 산다든지
이때 100만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양봉에 사는 게 더 낫거든요. 예. 양봉에 사면 이렇게 반등을 가기가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분할할 때도 어떻게 보면 하락하는 날이 아니라 양봉으로 전환되는 날, 반등하는 날이 이 반등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줍줍하는 게 또 나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빠지고 정말 밑꼬리가 이렇게 달려주는 구간이 좀 뭔가 포착된다든지 좀 그런 날,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날에 이렇게 분할적 얘기. 그러니까 제가 요날 사고 요날 사고 요날 사고 요날 샀죠. 네 번을 나눠 샀어요. 근데 이게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눠 산단 말이죠. 근데 그 분할 매수를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장이 아무리 빠진다 해도 V자 반등으로 갑자기 가지는 않거든요. 얘기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로 인해 뭐 샀던 종목, 힘든 종목도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급하지 않게 천천히 좀 지켜보시는 여유로 가셨으면 좋겠고, 기노 제가 예전에 하락장에서도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기노. 자, 초기 물량 실는 건 오후에 2시 반, 2시 반 넘어서 보시라 얘기 드렸고, 이게 좀 그런 거 몇 개만 지키셔도 장이 좀 더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분할할 땐 조심스럽게 조금씩, 정말 바닥으로 생각하면 될 수 있지만 그건 내 선택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바닥에 생각해서 베팅하면 그거부터는 물고 가야 돼요. 이 종목이 정말 좋고 펀더멘털이 괜찮아서 내가 산 것이라면 이 종목이 좀 더 빠질지언정 회복된다고 믿고 가져가는 어느 정도 찬티의 마음은 필요하겠죠. 그걸 그 기업 정보가 공부가 되고 펀더멘털의 가치를 보고 나서 투자를 하신 거라면 가치 투자를 믿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오늘도 힘드셨을 거고 여러 가지로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계좌를 조금만 진정하고 쳐다보시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여유를 가지십시오. 공매도가 뒤적거리고 정신없이 흔들린다 해도 이 또한 길지 않아요. 잠깐입니다. 잠깐이고 시장이 무너지진 않는다고, 그걸 믿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줍줍 의견을 드리는 거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말았는데 2017년인가요? 19년인가요? 그때는 1년 내내 주식이 흘렀어요. 근데 어떻게 그때 사라고 하고 추천을 합니까? 다 팔고 정리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주식이 흐른 적이 있어요.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주린이 분들은. 작년에 들어왔다 해도 상승장만 겪으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1년 내 주식이 흐르는 해가 있다니까요. 올해 그러면 내년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년엔 정말 3200, 3500에서 2500, 2200까지 계속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장 경험을 못 해보셔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래서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여유를 가지시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 오늘 또 말이 너무 길었는데 꼭 볼 거 전해드릴 건 전해드려야 되니까, 자, 공매도 종합 포털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이것만 딱 알려드리고 방송 마무리할게요. 자, 공매도 거래, 공매도 잔고 나오죠. 공매도 잔고에 공매도 잔고 상위 50 종목 하면은 공매도 상위 50 종목이 쭉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는가, 잔고 금액이 늘어나는가,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잔고 수량이 늘어나는가, 늘어나면 안 좋은 거죠. 늘어나는가, 이런 걸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여기 한번 사이트 쭉 훑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차잔고 보시면 세이브로 치시면 증권조합 포털 세이브로라고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주식 있죠. 자, 여기 대차 거래 정보 보시면 여기 나오고, 예를 들어 셀트리온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셀트리온 검색하시면 대차 잔고 추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대차 잔고가 올라가고 공매도가 올라가면 공매도 수량이 올라가면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 정도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좀 많이 길어졌는데 저도 좀 죄송하다면 죄송하고, 일단 좀 답답하지만 이겨내야죠. 이겨내야죠. 이겨내고 또 웃으면서 그땐 그랬지 라고 할 수 있는 또 장을 만들어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또 만들어 가봐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고생하셨고, 파이팅 하시고요. 또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째려보면서 이쁜 평락과 못 맞는 것들 만들어 가보면서 장을 잘 보시자고요, 같이.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